و متحد و یکصدا هستند. 이란 복제 정권이 거리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이스파한까지, 후제스탄에서 마슈아드까지 전국이 대규모 폭동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분노한 이란인들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دیگه داره دیر میشه تا صبح دهنمو داره سرویس میکنه. چی میدونی؟ چرا نره؟ 분노한 어머니와 아버지들, 대학생들, 그리고 상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메네이의 포스터가 불타고 있고 정권의 상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시위의 물결은 경제와 물 부족으로 시작되었지만 12월 27일 이후 계속된 사건들은 내전으로 발전하여 정권에 대한 가장 큰 존재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메네이는 무너질 것이고 샤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مردان بی‌ادعا 일부 측 의견에 정권의 악몽이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거리에 수백만 이란인들이 정권의 악몽인 망명한 왕 레자 샤 팔라비의 권력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 팔라비가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외치는 동안 정부 건물들이 무너지고 경제 자문들이 사임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체 문제로 바쁘고 중국은 침묵하고 있다. 이번에는 누구도 성직자들을 도울 수 없다. 우리는 이란 국민들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한계점에 와 있다. 준비하세요. 시작합니다. 이것은 복제 정권의 붕괴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이란의 새벽입니다. 이 혼란의 방아쇠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 자신이 당겼습니다. 그는 국가 근보가 비어있다고 인정하며 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배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정은 정권 경제의 중심인 테헤란 바자르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상인들은 셔터를 내렸고 가자에 반대한다 같은 구호가 나왔습니다. 대반원은 안 돼, 내 삶은 이란을 위해 라는 말이 정권의 외교 정책을 무너뜨렸다. 인플레이션이 41%를 넘었고 식품 가격은 70% 급등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일 그램을 사기 위해 한 달 동안 일해야 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제 47년이 지난 지금 1979년에 자신이 만든 괴물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하메네이는 며칠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아마도 지하 벙커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정권은 수백만 이란인의 번개로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세요. 거의 모든 31개 주가 적색경보 상태입니다. 어디나 가을 지도처럼 붉습니다. 바우말렉에서는 사람들이 하메네이는 무너질 것이고 샤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처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울어라 하메네이, 팔라비가 온다. 여기는 나하반디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락입니다. 도시가 불타고 있습니다. 혼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슈아드 대학교입니다. 학생들이 굴욕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길, 하나의 지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호는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고 완전히 정치적입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카타미샤! 루레스탄에서 사람들은 팔라비가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최후의 전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은 침묵을 깼습니다. 이란의 망명 지도자 레자 샤 팔라비 2세는 그의 국민과 군대에 직접 연설했습니다. 차의 국민과 보안군에 대한 호소는 1979년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반란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은 구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행동은 정권의 보안 구조를 겨냥한 반란으로 변했습니다. 파르스주의 파사와 다루데에서 분노한 군중이 주지사 건물을 습격하고 포위했습니다. 정권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마단의 베흐자드 센터가 점령되고 불탔습니다. 왜 정권이 무력한지 아십니까? 막대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무적이라고 여겨졌던 혁명 수비대가 민중의 분노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IRGC 병력은 후다스트시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보안군을 쫓아가며 정권군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군사 장비가 플라드샤의 거리 한가운데서 불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전은 일부 군인들이 편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내에서 탈영이 시작되었고 이는 정권에게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반란입니다. 하메네이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닙니다. 존재의 위기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테헤란 거리에 충돌해서 카메라를 떼고 글로벌 체스판, 사건의 진정한 지정학적 차원, 더 큰 그림에 집중해 봅시다. 오늘날 이란 거리에서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휘발유 가격이나 환율과 관련된 분노의 폭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독재 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수년간 세계를 다극질서로 몰아넣고 서로를 지지하며 권력을 유지해온 모스크바, 베이징, 테헤란 축에서 이란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의 악몽이었던 1979년의 이슬람 혁명이 이제 2026년 모델의 악몽으로 동구권과 독재 정권에 대한 반혁명으로 변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역사상 가장 붐비고 시끄럽지만 가장 무력한 고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대에 중요한 부재가 있습니다. 과거 모든 사회적 사건에서 이란 정권을 구하러 온 큰 형님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다. 독재 정권들이 서로에게 주는 지원은 사실 생존의 형제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가 흔들릴 것을 알기에 그들은 도미노 효과를 치명적으로 두려워한다. 그래서 왜일까요? 하메네이의 큰 형들 러시아와 중국은 어디에 있나요? 답은 간단하고 냉혹하며 동시에 교훈적입니다. 독재자들의 고아 상태, 이 동맹은 가치의 결합이나 충성의 서약이 아니라 두려움과 이익의 순수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면 선장들은 지들보다 먼저 구명보트를 닫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수렁에서 자국 군대를 녹이고 제재 속에서 경제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푸틴은 테헤란에 보낼 용병 부대도 공중 방어 시스템도 기부할 로블 한 푼도 없다. 모스크바의 물류 및 군사 능력은 너무나도 한계에 다다라 크렘린의 창문에서 이란이라는 전략적 파트너의 붕괴를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동성은 러시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러시아가 중동에서 가장 큰 물류 기지와 카스피해 및 남부 회랑의 안보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러시아의 남쪽 측면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고 시리아에서의 존재는 물류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러시아에게 이란의 몰락은 자신의 포위가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중국 전선에서는 상황이 더욱 실용적이고 냉정하며 무자비합니다. 베이징은 자체 경제 침체, 부동산 위기 및 내부 부채 문제로 고심하고 있으며 가라앉는 배에 정치적 또는 군사적 투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저렴한 석유의 원천이자 1대1로 프로젝트의 정거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산입니다. 그러나 불안정해지고 내전으로 끌려가며 자국민에게 거부당하는 이란은 이제 베이징에게 자산이 아니라 유력한 부채입니다. 중국의 침묵은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상황은 모든 독재 정권에게 두려운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랍의 봄과 유사한 혁명의 연쇄입니다. 튀니지에서의 불꽃이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를 불태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테헤란 거리에서 외치는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내일 모스크바나 다른 수도에서 울려 퍼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로 이 전염성 있는 용기가 독재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맨손으로 IRGC 탱크를 물리치는 것은 무적의 국가라는 인식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1979년 샤 정권의 몰락과 함께 신정 독재주의의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이 변화는 지역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오늘날 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1979년의 복수입니다. 그러나 이 재대결은 이란의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권력 균형도 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무너지거나 급진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러시아의 중동매 물류 중심지와 중국의 에너지 안보 및 1대1로 프로젝트가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 정권은 실제로 이 과정을 경제 위기라고 부르며 정당성 위기의 깊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페제슈키안의 달러를 가져간 사람이 그것을 먹었다면 고백은 국가 파산의 공식 문서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플러그를 완전히 뽑고 싶어 합니다.
이 시점에서 독재 블록의 지원 부족이 정권의 내부 공황을 완전한 공황 상태로 전환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란의 이 봉기는 20세기의 잔재와 21세기의 요구 사이의 전투입니다. 젊은이들, 여성들, 학생들은 이념적 국가 기고와 현대 세계의 현실 사이의 충돌을 나타냅니다. 폭력, 즉 정권의 유일한 수단은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혼란에 두어서는 외부 정보 작전이나 국경을 넘는 개입에 의해 점화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심장부에 꽂힌 정제적 간검에 의해 점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자기 파괴의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치명적인 고백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정권에 관해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페제시키안은 카메라 앞에 서서 국가 근거가 비어있다고 선언하며 국가 수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보조금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 돈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배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재정 정책의 변화나 긴축 조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권의 공식적인 파산 선언이었다. 국고에 돈이 남아있지 않다. 국민에게 말함으로써 스스로 살아남으라. 국가가 시민과 국가 간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사회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수년간 보조금, 저렴한 빵, 저렴한 휘발유, 저렴한 전기로 국민의 분노를 무마해온 정권은 더 이상 이러한 지급을 할 수 없음을 인정했고 그 분노는 쓰나미처럼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인정 직후 이란 경제의 역사적 생명선이자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테헤란 바자르가 지진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폐쇄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1979년 혁명을 자금 지원하고 성직자들을 권력에 올린 보수적 시도의 중심입니다. 바자르가 문을 닫으면 그것은 단순한 파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권의 플러그가 뽑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화폐인 리알은 달러에 대해 너무 많이 평가절하되어 교환 수단이 아니라 단지 종이 쓰레기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정권은 6년 만에 처음으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이미 점화된 사회적 분노의 화약통에 불을 붙이는 격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요인이 정권의 강경 대응 능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인프라 붕괴, 즉 에너지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의 31개의 주 중 21개 주에서 정부기관, 은행, 대학의 추운 날씨와 에너지 절약을 구실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테헤란 거리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절약 조치가 아니라 정전과 통제 상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전소에는 연료가 공급되지 않았고 물 펌프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후제스탄과 같은 중요한 지역에서는 다이칭이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정권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져서 실패한 국가 상태에 빠졌고 물류 라인은 끊어졌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당황스럽게 교체하거나 사람들에게 월약 5달러에 해당하는 현금 지원을 약속한 것은 사도 화상 환자에게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반창고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궤저에 걸린 팔다리를 절단하길 원했으며 이는 정권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바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발견은 이것입니다. 이번 봉기는 2009년 녹색운동이나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시위와 유전적으로 다릅니다. 이전의 운동들이 특정 계층, 즉 중산층의 투표권이나 여성의 복장 자유에 대한 요구로 제한되었던 반면 2026년 1월 1일 봉기는 굶주림과 명예를 축으로 한 대규모 계층 간 연합입니다. 석유 노동자들이 밸브를 잠그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의 기반으로 여겨졌던 종교적 보수층도 하메네이는 살인자이며 그의 통치는 부당하다라는 구호 아래 단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권의 사회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시나리오입니다. 그것의 이념적 정당성은 제로로 줄어들었고 오직 노골적인 폭력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월 1일은 단순한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중동의 운명이 다시 쓰여진 날이자 한 시대가 끝난 날입니다. 이란에서는 더 이상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고 어두운 거리에서 용감한 여성들, 분노한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아버지들의 눈에서 뜹니다. 하멜네이 정권은 경제적 자살, 국민에 대한 전쟁, 그리고 오만함의 대가를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치르고 있으며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벽은 한 번 무너졌고 그 벽돌들은 다시 제자리에 놓일 수 없습니다. 정권의 군대가 도망가고 포스터가 불타고 왕을 부르짖고 주들이 무너지는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 변할 수 없는 판결을 선언합니다. 이란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습니다. 개혁의 테이블이 뒤집혔습니다. 하메네이, 혁명 수비들, 그리고 이 낡고 부패한 정권이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테헤란의 불길한 억압적 침묵은 수백만의 자유를 위한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멈출 때 독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발사할 수 있는 총알도 없습니다. 이라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어떤 힘도 이 행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한 정보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